최근 미중 무역전쟁 관련하여 미국과 중국 간의 분위기가 상당히 호전적이에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조만간에 양국 간의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으리라 기대를 표시했고요. 시진핑 국가주석도 상당한 진전을 이루어왔다며 평가하며 협상의 조기 타결을 촉구하고 있는 상태죠. 물론 이 트럼프란 인물이 워낙에 종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봐야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영국을 둘러싼 브렉시트 이슈는 우선적으로 10월 31일까지 미뤄지면서 이 불확실성 중 대표적인 요소 중 하나였던 이 브렉시트가 이제 시장에서 한동안 사라질 움직임이 보이고, 시장에서 불안정인 요소로 지금까지 주식시장에 거론되었던 요소들이 하나 둘씩 제거되는 느낌이 드네요. 안녕하세요. 깍시 인사드립니다. 저 깍시가 앞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경제 시황에 대한 설명도 좀 해드릴까 합니다. 구독자분들께서는 우리의 현재 위치가 어떠며 현재 경제 흐름이 어떤지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경제 흐름과 추세가 견조하고 변함이 없다면 우리는 자산을 매도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홀딩 혹은 매수를 통해서 이 투자를 이어나가야 하는 거겠죠. 그럼 언제나 그랬듯이 본론으로 빨리 가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선 미국의 최근 상황을 보면 실업률은 3.8%로 전월과 동일했고, 2010년도부터 시작된 실업률 하락 흐름이 현재까지도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참 암담하죠.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이니 긴 말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국의 임금 상승률 또한 4%대를 유지하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흐름들은 미국 경제가 아직 견조하다는 뜻이고 별다른 문제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러한 경제 성적표에도 불구하고 FED, 미국 연준에 대한 비판을 연일 이어가고 있어요. 최근 연준의 금리 동결 완화 추세에도 더 완화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죠. 그리고 트럼프는 추가적으로 금리 동결이 아니라 지금은 금리 인하 조치와 같은 양적 완화를 실시해야 된다는 말을 내세웠어요. 그럼 트럼프는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그 이면에는 이런 심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2020년 대선 전까지 어떻게 해서든 경기의 유동성을 공급하여 자신의 임기 시기에 이 지표나 성적이 양호한 흐름을 의식 안 할래야 의식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일 거고, 현재 각종 경제 지표는 둔화될 조짐이 보이고 인플레이션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근거를 들고 연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는 내년 대선 전까지 현재의 연준의 비둘기 태세보다 더 비둘기스러운 FED를 만들기 위해 현재 FED의 공석인 두 이사 자리에 자기 편을 앉히려고 노력 중이에요. 그 두 사람이 바로 스티븐 무어와 허먼 케인인데요. 만약에 이들이 FED의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면 정말로 초비둘기적인 태세가 올 것 같기도 합니다. 반면 현재 이런 흐름을 비판적으로 보는 세력이 많지만 공화당이 상원의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어 이 통과 가능성이 낮지는 않고 오히려 높게 보인다는 겁니다. 이를 정리해보면 적어도 2020년 트럼프 대선 전까지 미국의 정책은 완화적인 비둘기 태세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확률이 높아 보이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겠죠. 또한 최근에 우려되었던 미국의 고용지수는 2월에 부진을 만회하여 3월에는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실업률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속 3.8%를 유지했고,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월 대비 0.1%로 전년 동월 대비 오름세가 약화되긴 했으나 전반적인 고용 환경은 매우 양호하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추세를 볼 때 각종 지표가 주는 고용 반등은 경기 침체 우려를 잠재우는 신호임에 틀림이 없고, 견고한 대내 수요와 연준의 통화 완화 조치가 경기 하단을 지지하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거고요. 다만 여기서 대외 수요 악화는 제조업 경기에 부담으로 작용해 이 부담이기도 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G2 무역 협상이 진전되면서 3월 ISM 제조업 지수의 고용 항목은 4개월 만에 상당히 큰 폭으로 반등을 했고, 앞으로 추가적인 협상의 진전이 보일 경우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이 제조업 고용이 회복되면서 전체 고용 회복세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이 유로존에 대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사실 유로존을 제외하고는 글로벌 정책 불확실성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완화적인 흐름을 보여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로존은 이 걸림돌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3월에 독일의 제조 PMI 쇼크와 더불어 생산 경기 악화 우려가 심화되고 있어요. 다만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프랑스의 이 노란 조끼 시위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 시비 드라기 총재의 이 완화적인 정책의 반사 효과가 이 소비적인 부분에 어떻게 긍정적인 효과를 줄지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소비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크게 4가지인데요. 소득, 비소비 지출, 소비 성향, 신용인데, 소득은 고용소득에 치우쳐 있긴 하지만 앞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한 가계 부분의 디레버리징 종료와 함께 신용은 증가세를 회복해 이 소비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런 종합적인 부분을 볼 때 유로존 경기는 소비의 반등 가능성과 이 회복에 무게를 두는 것이고요. 유로존의 고용호조 지속과 자산 가격, 특히 부동산의 반등에 힘입어 소득 증가세는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특히나 올해 들어서는 이 경기 하강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긴축했고 균형재정으로 선회했던 이 조세 부담도 이 추가로 확대되지 않는 점이 있고요. 이런 상태에서 소비 성향은 이 정책의 불확실성 완화와 함께 이 재차 높아지며 가계의 신용 수요와 은행의 완화적 대출 태도 역시도 이 소비의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의 경기 흐름을 지속적으로 이 지표와 대조하여 모니터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다만 여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떤 지표가 있는데 이 지표가 호조세를 띠는지 그 흐름이 어떤지 더 중요하겠지만 이 경제를 바라보는 이 시야가 더 중요한 것 같고요. 트럼프가 최근에 유럽에 무역전쟁을 펼치고 관세 위협을 하고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이 사실상 이 경제 흐름 속에서 어떤 생쇼를 한다고 할지라도 이 시간으로만 지연이 될 뿐 이미 그 결론은 정해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관세를 매기던가 정상회담이 결렬되던가 이런 잡스러운 뉴스가 이 경제 흐름을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는 있어도 그 추세를 완전히 훼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런 온갖 잡스러운 뉴스와 이런 변동폭은 투자자들을 인내하게 만들고 공포에 떨게 하죠. 워렌 버핏 형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주가 변동에 신경 쓰면 투자에 실패한다. 그런데 사실상 주가 변동에 신경을 안 쓰기는 매우 힘들죠. 그리고 흔히 우리는 주식을 샀다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이 물린다고들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마음은 더 초조해지고 더 떨어질까 불안하고, 통장에 당장의 마이너스 금액을 보면 이 잠까지 안 오죠. 그런데 이런 버핏 형님의 명언을 다시 되새겨보면 주가 변동에 신경 쓰면 실패한다 이 뜻은 그 당장의 마이너스 플러스 손익에 중점을 두지 않고 그 기업 자체의 유망성 혹은 경기 순환적인 흐름에 투자하라는 이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몇몇 분들이 나는 차트로도 돈을 잘 벌고 단타도 이미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단타로 하루 몇 프로만 수익 내도 사실 복리로 따지면 엄청난 재력가가 돼 있을 터인데 여기서 유튜브를 보고 있을 리는 없겠죠. 그런 허황된 비법은 애초에 있을 리 만무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투자 같은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또한 단기적으로 사실상 1분기 예측, 6개월 예측까지도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최소 주식을 하려면 부동산처럼 몇 년은 들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오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해드리냐면 결국 개개인의 성향과 이 마인드적인 트레이닝이 매우 중요한 거고요. 적어도 이런 마인드적인 트레이닝이 이 머리에 세팅되어 있지 않다면 정말로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좀 끝부분에 제가 쓸데없는 이야기가 길었지만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더더욱 좋은 영상으로 구독자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으로 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이만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